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4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날씨가 엄청 좋죠? 네, 이번 주말 날씨도 좋고 또 뭐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도 좋았고 무난한 어떤 흐름, 장세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의 강세 흐름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부분이 이번 주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당연히 이제 한국 증시도 그런 흐름에 같이 동참하고 약간 선도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띄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는 결국 나스닥 강세 전환의 가장 큰 수혜는 한국 증시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나스닥의 강세를 지금 이끌고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 비롯해서 이제 또 테슬라가 최근에 또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한국의 시총 상위에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또 네이버, 카카오, 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이런 신성장 분야의 이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LG전자까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은 도드라진 그 나스닥과 한국 증시는 상당한 동행성을 가지는 부분을 연결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에 투자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장도 한번 마감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해보죠.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이 1% 상승했고요. 다우가 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의 어떤 강세가 최근에 조금 나스닥 대비해서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슈팅같이 싹 날려 올렸고요. S&P 500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상승 추세 저점 높이고 상승 추세 흐름이 도드라진 모습들. 나스닥은 더 강하죠, 당연히. 그래서 나스닥 지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장기평선 이걸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결국은 제가 이제 계속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사실. 나스닥이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흐름은 매우 좋은 어떤 하반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미 이제 수급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메이저 수급이. 그래서 이 481선의 돌파 흐름은 우리가 악재가 나온들, 부채 협상이 약간 지지부진하든 북한이 미사일 써가지고 막 흔들리든 상관없다. 왜냐면 추세라는 건 어떤 이벤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빠질 수는 있지만 그게 V자로 되돌려지거나 금방 회복해서 돌려세우는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 추세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다. 한번 방향을 틀면 강력하다. 하방으로 방향을 트니까 보십시오. 거의 1년 동안 이제 빠졌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국은 2년 빠졌고. 그래서 이 추세가 돌려지는 거에 대한 확실한 신호는 첫 번째 241선 이 돌파인데요. 그 뒤로 480일까지 연달아 올렸다는 거는 이미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상방으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시장 금리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 사실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환율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안정된 모습을 띠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 게 좀 중요했죠.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면 이제 원화 약세로 이제 외국인의 또 이탈 수급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또 장기 입형 부분에서 하향 흐름을 좀 보이면서 결국은 원달러 환율도 좀 하향 안정되는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모든 게 진짜 안정적인. 제스처를 하다가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여튼 그 시장 분위기 전체 매크로 환경들 안정된 구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아시아 증시에서 그 대만 증시가 또 한국과 비슷하게 또 흘러가고 또 나스닥과 좀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역시나 장기 이평선인 481선을 돌파하고 위로 이제 상승 추세를 완연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구도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리잖아요.
예, 그냥 한국만 갑자기 막 솟구치면 그거는 그냥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이런 식의 흐름을 전개하면서 점진적인 어떤 계단식 상승과 이제 장기평의 돌파 흐름을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그래서 모든 어떤 매크로 지표가 뭐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뭐 발동하지 않는다면 뭐 이 추세를 꺾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상해 증시 장기평 부근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뭐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한번 볼까요?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전고점 부근 계속 붙이고 있고 니케이 증시는 지금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예요. 이게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니케이 증시도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이제 차이나 쪽도 이쪽이 아시아에서 제일 안 좋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 향후에 어떤 그 리스크적인 뇌관은 제가 계속 중국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계속 주시를 하는데 일단 홍콩 증시 최근에 좀 좋진 않다가 반등이 또 금요일날에 좀 세게 나오는 흐름이었지만 일단 중국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WTI 이제 유가는 뭐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뭐 경기에 좀 부담을 주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은 480일 장기평 뚫고 추세적 상승 흐름으로 가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도 이 장기평 부근의 지지력을 보이면서 그래도 이제 작년 저점을 가장 먼저 업종 중에서 만들었고요. 그 뒤로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매크로 현황, 글로벌 지수 현황들 한번 체크해드렸고 코스피 지수 흐름도 계단식의 상승 흐름을 딱딱 내면서 결국은 여기서 저점을 높였고 121선 지지 보였고 그 다음엔 60일 지지를 보였어요. 그만큼 수급이 더 높은 위치에서 받아 올린다는 거는 대기하고 있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매수세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의 매물은 많이 소화가 됐고 이제 추세 상승으로 나가는 수급적인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제가 2차전지 조정받았을 때 다른 게 움직여줘야 이게 돌파가 쉽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나타나면서 이거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전개됐고 코스닥은 2차전지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하고 반도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가 만들어낸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바이오 반도체도 이제 좋아야겠지만 2차전지가 좋아야 된다. 어쨌든 2차전지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2차전지 흐름이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뭐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업종 지수름도 이렇게 과거 이제 고점권역의 이제 흐름을 돌파하는 구도의 모습이 확실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호적인 어떤 모습들, 흐름들, 궤적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공격적인 스탠스를 전략들을 집행할 수 있는 확신을 좀 이제 만들어주고 있죠. 헬스케어 업종 지수도 이렇게 좀 장기평선 지지력을 계속 탐색하고 있고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든지 뭐 인터넷, 뭐 게임 이런 쪽도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이제 뭐랄까 저점을 붕괴하는 패턴 흐름으로 가진 않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제약업종,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장기평선 지지력과 함께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미국 증시 금요일날 마감 한번 체크해보면요. 고용보고서 결과로 경기 자신감이 유입되면서 상승했다. 미국 증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다. 더불어 시간당 임금이 대부분의 업종이 시간당 임금이 둔화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특히 소재, 에너지, 산업재 등 경기에 관련된 업종의 강세가 뚜렷해졌다는 거. 경기 침체라면 뭐 이게 좀 되기 어렵잖아요. 다만 고용 보고서로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자 그동안 상승을 이끌던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고 대형 기술주의 상승도 제한되는 차별화가 진행됐다. 결국 미 증시는 고용지표 결과 경기에 대한 자신감 속 강세를
보였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예.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반도체 세게 올라서 좀 조정받는 것 같아요. 차익 매물 정도. 예. 그리고 뭐 캐터필러 뭐 이런 것들. 테슬라도 이제 뭐 경기 좋으면 뭐 자동차 팔리는 건 당연히 좋은 거니까. 뭐 GM 포드도 이제 강세를 띄었고, 은행도 좋았고, 엑선모빌 에너지도 좋았고, 뭐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좋은 어떤 흐름들을 냈네요. MSCI 한국 지수 ETF가 2% 넘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한국 증시도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낼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등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각되자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며 부진했던 러셀 2000 지수가 3.56% 급등한 점은 투자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불어서 다우 운송 지수도 거의 한 2% 상승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제 어쨌든 뭐 금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경기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심리가 작용되면서 전반적인 뭐 다우 지수에 있는 많은 또 경기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띄었다. 테슬라 강세가 또 월요일 날 또 우호적인 한국 증시의 흐름, 2차전지 업종의 흐름을 좀 만들 공산도 있어 보이네요. 이번 한 주 좀 의미 있었던 종목들을 한번 좀 볼게요. 사실 LG전자가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이 기업은 가전이라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뭐 수익권의 이제 가전 회사인데, 뭐 대부분의 실적도 이제 가전에서 나오지만요. 사실 성장이라는 전장 쪽, 또 스마트카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고 있고, LG 마그나라는 또 마그나와 함께 합자하면서 또 이제 파워트레인, 전기차에 들어갈 또 파워트레인 같은 걸 만드는데요. 모토로도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L전자 또 로봇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포지션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장기 평선 요익이 있잖아요. 네, 480일 장기 평선 부근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 받는 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소화를 하고 슈팅이 날려졌어요. 예, 이 슈팅이 날려질 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보시면 쌍뿌리 순매수를 하면서 결국은 메이저가 이제 방향성을 만드는 그 날만 보면 개인이 126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430억, 외국인이 873억을 순매수했어요.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방향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상승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가전보다는 전장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L전자 리포트 하나 좀 볼게요. 하이투자증권 건데요. 올랐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 계속 커버드렸던 종목이죠. 네, LG노텍과 LG전자에 대한 커버는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전장 쪽으로,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 그래서 올랐으니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예, 저는 계속 커버하는 종목들을 커버하고, 그 종목들이 또 어떤 시세 분출할 때는 또 어떤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분석해 드리는 거지, 올랐다고 분석하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올랐으니까 분석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LG전자는 스마트카 분야 이제 시대에서 상당히 좀 가전보다 더 퍼포먼스를 나는 흐름들을 낼 거라 보는데요. 지금 이 전장 쪽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커요. 100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예, 그래서 작년 80조에서 올해 100조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이 수주를 받으면 연구 개발이 한 2년 동안 좀 거쳐서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결국은 22년 이후에 수주 잔고 급증은 24년 이후에 매출 성장을 함의한다 하면서 단기 촉매제는, 주가 상승의 촉매제는 3분기 가동될 LG 마그나 멕시코 공장, 또 GM 이외 여타 OEM 향 증설 가능성, 추가적인 뭔가 또 증설 가능성까지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전장 쪽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B2B 회사로의 체질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명분이 뚜렷하고 언제 상승 전환이 될 것인가 이제 시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퍼밸류에이션은 올해 10배, 내년 7배, 25년도 6배 정도 내려올 걸로 예상되고요. 이 LG 마그나의 매출 증가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비중 확대 이런 것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도 최근에 장기 평선 부근에 이제 돌파를 해내면서 이제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운 겁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도 외국인 기관이 좀 꾸준히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키움증권 리포팅도 한번 볼게요. 하반기 확실한 선택이다. 2분기 적자 전환을 예상했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원가 절감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고 아이폰 판매량도 우려보다 양호하다. 아이폰은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하니까요.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확실한 모멘텀은 신형 아이폰 출시 효과일 것이다. 사실 요거는 밸류에이션 확장을 내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아이폰이 뭐 매출이 잘 나오고 뭐 신형 아이폰이 출시된다 해가지고 LG노텍의 주가를 이제 높게 형성한다든지 강하게 만들어 낼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분은 당연히 뭐 이런 것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주가 측면에서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이 이익기업 확대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도체 기판 부분도 신규 이제 FCBGA 이제 신규 이제 차세대 이제 기판에 대한 부분 요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아이폰 판매보다는 XR 기기 출시 발표 그때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이 좀 발동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LG노텍은 하반기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최근에 장기 평선을 지지력 보이면서 사실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강세가 좀 도드라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요 480일 장기 평선 지지력과 함께 또 제약도 여기 저점 받쳐주면서 중기 평선 60일선 깨지 않고 좋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년으로 이어지는 모멘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요 NH투자증권 리포팅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리포팅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25년 11개 제품으로 그룹 매출 6조 원 전망한다. 일단 이익률 개선이 좀 1분기 이후 3, 4년간 램시마 SC가 그룹의 중심일 것이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플라이마 부분은 좀 경쟁 제품이 많다는 부분이 사실 마진 측면에서 뭐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램시마 SC는 경쟁 제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적인 부분에서 중요할 거로 보는데요. 25년 11개 제품으로 그룹 매출 6.2조 원, 6.2조, 영업이익 1.6조 추정해 본다. 그래서 저평가 이제 요인이다. 유무형 자산은 상각비 고려시 저평가 부분이다. 어쨌든 셀트리온이 개발비 자산화 그리고 공장 설립을 통해 유무형 자산이 쌓아왔다. 유무형 자산 상각 진행 중이며 에비타 8,735억은 영업이익 6,472억 대비 큰 규모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평가 요인을 좀 받고 있다. 현금 빠져나가지 않는데 그렇게 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 요인이다. 또한 높아진 무형 자산은 임상 파이프라인인 바 사실 그 신규 그 ADC라든지 이런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전혀 지금 뭐 밸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그게 임상으로 올라오고 하게 될 경우 반영이 이제 한꺼번에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뿌려넣는 씨들이 굉장히 좀 많고 또 지금 M&A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치, 밸류가치 좀 상승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에서 MS 확보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리스크요인은 요 부분도 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확률상 굉장히 지금 높은 확률로 점유율 측면에서 우위에 좀 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FB가 엄청나게 가격을 후려치게 되면 사실 거기서 마진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램시마 SC는 뭐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또 퍼포먼스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테크 뭐 약간 중소형주긴 해요. 시총이 지금 현재
보죠. 3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물류 자동화, 자동화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인데요. 최근에 흐름 자체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수주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이제 탑 머티리얼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면서 신규 셀 업체가 유치가 되면 코인테크의 물류 시스템 수주로 이어지는 어떤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로봇 쪽에서도 자동화 이런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기업을 분류되지만 로봇에서 좀 모멘텀도 같이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년도 퍼밸류에이션은 10배 정도로 글로벌 평균 대비 저평가 국면이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가 되고 있고 어쨌든 자동화 물류 시스템은 글로벌 탑 티어 수준을 보이고 있다. 6월부터 대규모 장비 발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동사는 대규모 계약을 수주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 해서 내년도 예상 퍼밸류에이션은 9.9배 정도, 올해는 14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좀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 터지고 거래 없이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은 거래 터지고 쭉 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슈팅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코인테크도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PNT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돌파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구도의 흐름 자체가 매우 우호적이고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 탈출하는 흐름들 말씀드리고 있고, 코프로 BM은 2차전지 대장주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쪽에 대장주 성격으로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바닥점은 형성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셀업체들 중에서 가장 주가가 안 좋았지만 지금부터는 또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특히나 481선만 돌파하면 급등으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 좋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태세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증시 강세 흐름은 결국 한국 증시에 강한 수혜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6월달은 좀 공격적인 태세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네, 다음 주 전략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6월 24일날 여의도 강연에 제가 저번에 공지 드린 대로 공지문을 유튜브하고 팬딩에 좀 게시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많은 분들 좋은 시간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영상으로는 이제 올려드렸고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면 이렇게 또 주소를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게시 글이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한번 이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 또 화이팅 하시고 같이 한번 성공 방향의 동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6개월 만이죠. 6개월 만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제 강연을 할 때마다 이제 꿈의 주식 동행 강연회라고 이제 명칭을 달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꿈의 주식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또 시장을 같이 복귀하고 또 이제 어떤 미래 트렌드를 이제 같이 분석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꿈의 주식을 찾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좀 압축된 또 이제 집중된 그런 어떤 종목들을 좀 같이 알아보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달이죠. 네, 지난 12월 달에 이제 여의도 이제 강연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말씀드렸던 2차전지 종목들 상당히 또 좋은 어떤 성과들을 냈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주소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팬딩 사이트 이제 강연의 개최 안내 요 게시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강연의 신청서 요거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6월 24일날 이제 개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세한 공지사항 보시면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이제 정경련 회관에서 진행하고요. 선착순으로 이제 100명 받는데요. 이 팬딩 멤버십 분들은 이제 무료로 이제 진행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참가비가 5만 원 있다는 점, 또 유튜브 이제 선착순 우선 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불이 어렵고 신중히 좀 신청 부탁드리고요. 참가 대상이 되시면 이제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문자 받으신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시부터 이제 17시까지인데요.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 투자 전략, 이제 6월 달이니까 이제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과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이야기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지난 12월 달에 했던 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터널을 지나는 국면이란 어떤 그런 이제 제목 아래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시장이 돌아서면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드리면서 많은 종목들에 대한 또 포트폴리오 제시를 드렸었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과 전략 종목 10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과 전략 종목 5선,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사실 로봇 자율주행은 핵심적인 기업들은 해외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5선 정도. 그리고 이제 동행가족 내에서도 아주 특별한 분께서 또 상반기 정리 또 후기 같이 나누면서 같이 어우러진 이 커뮤니티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Q&A 자유롭게 진행하면서 또 독서 클럽, 또 스터디 클럽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독서 클럽을 6월 10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스터디 클럽도 이제 론칭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다채롭게 온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제 투자를 공부하고 또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건설적으로 유익하게 또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모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서울에만 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또 어떤 형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은 지난 작년 12월 17일 날 여의도 강연했던 자료 일부인데요. 2차전지 업종이 향후 강세장 도래시 주도 업종 확률이 매우 높다는 강조를 드렸고, 또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보로노이를 업사이드 포텐이 가장 강력한 핵심주다는 그런 어떤 분석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좀 해드렸었습니다. 두 기업이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지금 현재 내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업종별 중요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분석도 같이 해드리면서 뭐 앱콜론,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GC셀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2차전지 업종에서도 PNT라든지 LNF, 또 에코프로 PM, 또 이제 사명 바뀌었지만 또 에코앤드림, E&D, 코스모 화학 이런 것들 세부 포트 짜드렸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주도주인 것들 파크 시스템즈, ISC, 또 이제 자동차 반도체, 해성 DS 이런 것들을 제시 드렸었습니다. 세부 업종별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반도체 업종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서 주도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강연에서는요, 하반기에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드릴 예정이고요. 로봇 자율주행 분야 유망주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실 겁니다. 시장이 주는 기회가 본격 시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실행 단계로 가야 됩니다. 상반기의 끝마무리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번뜩이는 인사이트를 제공 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맨 위에 이 신청서 제출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성해서 이제 여기 제출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이제 되시고,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제 또 봐서 이렇게 통지를 드리는 그렇게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신청 관련 질문사항은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